윤석열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너무 충격입니다. 정부가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부분은 사기로 빵에 들어가 콩밥을 먹고 있는 엄마가 안타까워 요즘 잠적 중인 대한민국의 사실상 최고 권력가가 지시한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법무부는 이달 말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은순이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 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모범수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복용률 50% 이상이라는 최소 기준을 맞췄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은수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된 뒤 서울 동부옥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해당 건은 아마도 윤석열 지지율에 크나큰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해서 윤석열이 완전히 망했다는 유시민 작가님의 시원한 총선 예측이 화제입니다. 훌륭한 정치 비평 전문 그대로 보고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낮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 누구에게도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불통, 언론 탄압, 검찰 권력의 오남용, 이유를 알 수 없는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대폭 삭감, 무능한 측근을 중용하는 인사, 시대착오적 세계관과 대북 대결 정책, 국익을 외면한 친미 사대주의 외교, 집권당의 사유와 영부인의 과거 범죄 은폐와 국정개입 의혹 등 이유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래도 경제를 잘 꾸리고 민생을 잘 돌본다면 그런 것쯤은 참아줄 국민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쩌나 윤석열 정부가 제일 못한 것이 바로 경제정책이었으니 모든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의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이었다. 경제 성적표가 나쁜 게 100% 대통령 책임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성적표가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야 한다. 성적이 나쁜 원인에 대해 자신의 진단을 말하고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상이한 진단을 내린 이들과 토론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처방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필요하면 누구하고라도 성역 없이 논쟁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이 관영 방송으로 전락시킨 KBS 녹화 대담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한다고 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혐오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국힘당 총선 득표율을 1%도 끌어올리지 못할 것이라는데 500원을 걸겠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 국민의 삶이 위기에 빠졌는데도 그런 사실을 아는 척조차 하지 않는 대통령과 여당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총선을 2달 앞두고 유권자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나라면 무서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 내 눈에만 그런가? 네, 너무 시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나라를 더 망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시민 작가님께서 유일하게 틀리신 분석 안내드리며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누가 돼도 나라 안 망한다. 이 말 유효하십니까? 그럼요. 제가 그 말을 왜 했냐 하면 상대방이 이기면 나라 망할 것처럼 하거든. 아, 우리 정치는 그렇죠. 네. 네. 거짓말이에요. 상대방이. 아, 거짓말이에요? 예, 상대방이 잡아도 좀 다른 나라가 되죠. 좀 다른 대한민국이 되죠. 때로는 좀 많이 다른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고 누구는 진리이고 누구는 오류고 이거를 어떻게 미리 예단합니까?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주장할 수는 있는데 너무 진지하게 그 생각에 빠지지 말자. 그런 뜻으로 제가 한 말이고요. 저는 지금 정부를 지지하지 않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사회와는 아주 다르게 가고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자, 바꾸면 되죠, 뭐 싫으면.